자, 이번 강좌에서는 벡터의 내적을 활용을 해서 두 벡터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L이라는 직선이 있고 이렇게 M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랬을 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떤 각을 구합니까? 지금 각이 두 개가 나오죠.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그렇죠? 직선일 때에는 보통 이렇게 작은 쪽 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기억을 해야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약속입니다. 이거 외워놔야 돼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현재처럼 이렇게 시점이 일치가 되어졌을 때, 자, 시점을 일치시켜 놓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체크한다? 그러면 눈에 금방 들어오죠? 일치되어지게 되면 바로 이 각이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에요. 그러면 현재처럼 이런 각이면 아, 얘각 가능한 거네요. 그러죠? 근데 만일에 벡터가 뒤에 가서 이렇게 달라붙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이 각을 기준으로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벡터에 의해서 표기를 할 때에는 그 각이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고 90도일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각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우리 여기다가 보조선을 좀 그을게요. 얘를 좌표를 이용해서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X축 그리고 여기다가 Y축 이렇게 세워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원점으로 본다는 얘기네. 원점. 자,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 점 A가 점 B가 만들어지네. 자, 점 A는 A1, A2라고 하고 점 B는 B1, B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성분을 가지고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는데 보조선 하나 그을게요. 자, B에서 여기 OA 벡터 선에다가 이렇게 수선 하나 그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위치를 우리 H라고 잡아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OBH에 주목할 겁니다. 자, 삼각형 OBH를 바라다 봅니다. 삼각형 OBH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OB 벡터의 크기 분의 OH 벡터로 쓸 수 있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하면 OB 벡터의 제곱은 OH 벡터 제곱 플러스 BH 벡터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저 각을 구해낼 겁니다.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OB하고 OH 놓아뒀는데 우리가 최초에 잡은 건 OA 벡터예요. 바로 A 벡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OH 벡터는 이렇게 쓸게요. K A 벡터. A 벡터하고 실수배수 관계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OB 벡터는 B 벡터로 이렇게 바꿔서 쓰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A 벡터, B 벡터로 바꿔서 써준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OB 벡터, OH 벡터, BH 벡터에 대한 각각의 크기를 성분으로 이제부터 표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OH 벡터는 K의 A1, A2와 같아요. KA 벡터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크기는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 크기는 K제곱 A1제곱 플러스 K제곱 A2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거의 루트예요. 근데 우리가 제곱을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제곱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OH의 제곱입니다. 그쵸? 같은 방식으로 BH 벡터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BH 벡터면 OH-OB네요. OB. 그럼 OH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OH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OB, B1, B2가 빠진 거니까 KA1-B1, KA2-B2 요게 BH 벡터입니다. 그것의 크기의 제곱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크기.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KA1-B1의 제곱하고 KA2-B2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OB 벡터의 제곱이면 얘는 B1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그리고 OH가 이거죠. K제곱 A1제곱 플러스 K제곱 A2제곱. 그리고 얘는, 는이 아니라 플러스 요게 이제 들어갑니다. KA1-B1의 제곱 플러스 KA2-B2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럼 눈으로 봐도 지금 벌써 정리되는 게 눈에 보이죠? 여기 B1제곱인데 여기서 B1제곱 나오네. 날라갑니다. B2제곱, B2제곱 날라가고 K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게 돼요. 여기서 EA1, B1, EA2, B2 나오죠? 자, A1, B1 플러스 A2, B2가 정리해 주니까 KA 벡터의 제곱하고 이렇게 나와요. A1 제곱 플러스 B1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지금 다시 바라다 보면 KA 벡터에다가 A 벡터가 한 번 더 곱해진 이런 꼴입니다. 요렇게. 자, 이때 요거 지금 관심 있게 바라다 봅니다. 그게 지금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1번이라고 번호를 붙여놨으니까 1번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KA의 절대치 값, KA 절대치 값은 얘가 여기에 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B의 절대치 코사인 세타가 얘는 B의 절대치하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여기 A의 절대값 이렇게 있죠. 곱하기. 근데 그게 뭐예요? 요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성분으로 표시된 내적의 표시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A 벡터, B 벡터의 내적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로다가 양변을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A 벡터, B 벡터의 크기로 내적을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두 벡터에 대한 내적은 각자의 크기와 끼어있는 각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하고 또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 공식 여러분들이 벡터를 공부하는 한 징그럽게 자주 이용하게 될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됐습니까? 체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언제냐면 현재 같은 상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세타의 크기가 0부터 90도까지 요 범위 내에 있을 때 적용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저 세타가 90도보다 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80도까지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현재 이런 각도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얘가 이쪽으로 온 거니까 이렇게 봐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는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지는 거죠. 얘는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지게 돼요. 그죠? 그랬을 때 그거를 그대로 끼워 넣는 거예요. 자,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마이너스 방향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 그리고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끼어 있는 각이 지금 요거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AB의 내적.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랬죠. 내적의 성질상. 여기 마이너스는 날아가는데 여기 있는 요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우리는 내적은 항상 이렇게 계산한다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각의 크기에 상관없이 예각이건 둔각이건 90도건 0도건 항상 우리는 요 식에 의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체크할 수 있다. 됐죠?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유도 과정 유심히 바라다 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예문 이렇게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4고 B라는 벡터가 3이래요. 이때 우리는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한 내적을 계산을 할 겁니다.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자, 첫 번째. 만일에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루는 각이 45도라면 어떨까? 45도라면.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한 내적은 각자의 크기에다가 각자의 크기의 각의 코사인 비율. 그죠? 그러니까 4, 3, 코사인 45도 이렇게 들어가겠다.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6, 루트 2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아, 쉽다. 그렇죠. 이번에는 두 번째. A하고 B라는 벡터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90도예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이렇게 4, 3, 코사인 90도라고 쓸 건데 코사인 90도면 얼마? 0이죠. 그러니까 0입니다. 우리 이거 활용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A 벡터하고 B 벡터가 120도래요. 자, 얘가 했고 90도 했고 그럼 둔각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둔각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똑같이 A 벡터, B 벡터에 대한 내적은 4, 3,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하고 요렇게 계산들이 간단하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끼어있는 각이 주어진 경우에 내적을 이렇게 그림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을 해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자, A라는 벡터가 1, 2로 상하는 위치 벡터입니다. 그 다음 B라는 벡터가 3, 1로 향하는 위치 벡터예요. 이랬을 때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 세타라면 이게 몇 도나 될까 하는 문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한번 좀 구해봐라 하는 문제. 이번에는 이거 이용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 즉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B는 각자의 크기에다가 내적입니다. 그럼 각자의 크기면 요거 크기면 루트 5네. 이거 크기 루트 10이죠. 10 곱하기 분의 내적을 합니다. 3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지네. 그죠? 그랬더니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루트 2분의 1이 만들어지네.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세타는 어찌됐건 180도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코사인 값 중에 루트 2분의 1 나오는 건 한 가지 배운 것밖에 없죠. 그죠? 45도. 요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문제를 접해보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만만해 보이죠? 좋습니다. 자, 그 여세를 몰아서 실제 문제 현장에서 아주 이거하고 흡사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간단한 문제 하나 보고 갑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정육각형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는 1입니다. 자, A, B, C, D, E, F, 그리고 여기 O.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때
OBC 요 안에 무게중심을 G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G1은 삼각형 OBC의 무게중심이에요. 그리고 OEF 요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요번에 또 G2라고 합시다. 자, G2는 삼각형 OEF의 무게중심입니다. 이렇게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잡아줬어요. 이때 우리는 AG라는 벡터와 AG2라는 벡터, 이 두 벡터에 대한 내적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AG1 벡터와 AG2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내적이라는 것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게 갑자기 나오니까 와, 이거 되게 어렵겠다. 근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문제에서 뭔가 묻고 있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얘를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려면 우리는 AG1 벡터에 대한 크기, 즉 성분 AG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AG2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그들이 끼고 있는 각의 크기도 알아내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서 AG1 벡터면 요 길이입니다. 그죠? AG2 요 길이에요. 끼어 있는 각, 요거죠. 요게 지금 세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다행히도 특별한 도형이에요. 어떤 정육각형. 그죠? 요각이 60도, 요각도 60도. 지금 삼각형 ABO는 정삼각형입니다. 그쵸? 맞습니까? 요것도 정삼각형이에요. 즉, 요 사각형이 마름모입니다, 지금. 그러면 요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가 수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요 위치를 우리가 M이라고 말하다 보면 요 연장선이 요렇게 가서 여기 가서 만나는 거예요. 요 삼각형에서 중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고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이 각과 이 각도 같고 그럼 뭐야? 이 각을 2분의 1로 나눈 거네. 그죠? 그럼 이게 몇 도예요? 바로 60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60도, 여기 60도.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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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그러니까 60도. 됐죠? 자, 그 다음에 AC 선분의 위에 G1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마른 목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하고 수직으로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G1의 길이는 AM에다가 MG1 보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면서 AG1 선분의 길이는 AM에다가 플러스 MG1 플러스 해준 겁니다. 자, AM의 길이 얼마인가 보세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높이입니다. 2분의 루트 3.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MG1을 하래요. 자, 이 MG1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중선의 길이의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거네. 그죠? 이 중선은 똑같은 거니까 2분의 루트 3의 3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3분의 2 루트 3이 나오나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이 길이는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이 길이하고도 같은 길이 아니에요. 똑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얘는 AG2의 길이하고도 같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G1 벡터와 AG2 벡터의 내적은 3분의 2 루트 3 곱하기 3분의 2 루트 3에 코사인 60도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네요. 60도. 코사인 60도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3분의 2.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듯한데 막상 우리가 하나하나 조각조각 읽어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내적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계산하는 방식을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